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오늘 밤 9시 반 실업률 발표 하나로 경기 침체가 확정이 나서 폭락이 나올지 아니면 상방으로 전환될지가 결정납니다. 왜 실업률 발표가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실업자가 늘면 당연히 이 소비가 둔화하겠죠. 소비가 둔화하면 기업 매출이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또 고용을 줄이겠죠. 고용을 줄이면 이 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자, 실업률 지표를 잠깐 보면 이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0.5% 이상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4월 달이 3.9%고 현재 4.3%입니다. 0.4% 올랐는데 임계치가 0.5%라면 0.1%만 더 올라가도 시장은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실업률이 잡히는 듯 했으나 8월 1일에 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자, 오늘 예측치가 이전보다 조금 잡히는 수준이라도 나온다면 잠깐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와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전치를 상회만 하지 않는다면 재차 눌렸다가 반등이 또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추세선에서 계속 비비고 있잖아요. 뚫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하락 관점을 보셔야 되고 시원하게 뚫어져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연속해서 이 저점을 높이는 게 이런 아래 자리까지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소 14일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8월 14일에 또 CPI 발표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차트가 그려지면서 자리는 줄 겁니다. 삼각 수렴을 그리던 뚫고 안착을 하던 아니면 아래로 쏟던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단타나 스윙 하시는 분들 빼고는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셔야 되고, 결국 지금 최고의 화두는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호재인 줄만 아는 사람들 많은데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이 경착륙으로 갈지 아니면 연착륙으로 갈지, 이거에 따라서 더 폭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준에서 이 연착륙을 성공한다면 경기 침체를 막고 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경착륙으로 갈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둔화해서 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급등하게 되고 기업들은 줄도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언제였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있냐? 1994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차트에 정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연착륙에 실패해서 코로나 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이 최대 70% 가까이 빠졌었지만 그 뒤로 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이 코로나 때 급은 아니잖아요. 하락의 폭과 이 공포감은 비슷했으나 경기 상황은 코로나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죠. 저점은 이미 찍었다. 100%라는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제가 경기 침체가 한번 오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폭등장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딱 그런 시기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8월 1일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하락이 나왔고 한 번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선반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실업자 수가 최대치를 찍으면서 폭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때도 한 22%, 3% 정도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이 딱 그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리 주면 일단 이런 곳에서 분할 매수로 2번 정도 나눠서 들어간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이 노란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자, 보다시피 금리 인하할 때 비트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분석은 한 가지에 치중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 고용, 물가, 금융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모든 이 종합적으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금리 인하를 하면 무작정 오른다 라고만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를 수 있죠. 하지만 한동안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 기관들에서 엄청나게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제 이 JP모건 회장이 경기 침체 느낌이 난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연준의 정책에 약간 회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듯 이 다이먼 회장은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입니다. 2024년 1월에도 다이먼 회장이 미국은 지금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 부채가 눈덩이다. 미국의 경제 붕괴를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1월부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조금 박스권이어서 굉장히 장이 지루하긴 했거든요. 이때로 또 공포이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상승이었다. 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또 무슨 헛소리를 했냐면 22년도 10월에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것이다. 자, 22년 10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하락이 있었지만 그 뒤로 줄곧 상승만 했습니다. 이때만 샀으면 못해도 3-4배는 먹었을 겁니다. 거의 뭐 경기 침체가 오기만을 기우제 지내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JP모건이든 블랙록이든 이 대형 기관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좀 파봐야 됩니다. 마냥 블랙록이라고 해서 대형 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차트에 대입시키고 어떻게 흘러나갈지 예상을 하되 이 대응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상방서기가 수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 곧 아래로 쏟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근접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추세선에 정확하게 맞닿았고 롱보다는 숏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똑같이 숏을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 익절을 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분도 롱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고 잡은 곳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저도 좀 손절을 했습니다. 바닥 잡으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손절도 나가기도 하고 크게 먹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텔레그램으로 뭐 관점 같은 것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알트가 이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가 거의 한 50% 정도 올렸었거든요. 이 양봉 하나가 한 48% 정도 됩니다. 이렇게 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이 트레이더송 애널리스트 칼럼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 5개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거든요. 이렇게 힘 있는 코인과 앞으로 이 펀더멘탈 좋은 코인들 5가지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트레이더송 애널리스트 칼럼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원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어제 이 민주당 해리스 캠프에서 색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크 쿠버는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암호화폐 옹호자입니다. 자, 해리스 캠프에서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이 민주당도 이 웹3나 암호화폐 산업을 무시하려다가 지금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직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산업을 배제를 한다면 이 지지율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뭔가 소식이 들려왔다. 즉, 비트코인은 이런 소식을 봤을 때 떨어지면 추매하면 그만이다. 오늘 중요한 소식, 정보 이런 부분들 많이 짚어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영상 한 번씩 더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일 없으면 오늘 밤 9시 반에 저도 함께 모니터링 할 거니까 브리핑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즉각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